안녕하세요. 7빛 자원봉사터전 소통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따뜻한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 희망찬 일이 가득한 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온도 조절하기 훈련이라는 주제인데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표현의 정도나 깊이 등과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적절한 깨달음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라디오를 감상하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책에는 두 가지 인간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살리에리형 인간은 엄격하고 원칙을 지키며 삶을 살지만 늘 내면으로 타인을 심판하고 강박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며 본인이 우월하다고 착각합니다. 반면에 모차르트형 인간은 밝고 유쾌하며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말은 잘하지 못해도 내면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책에서는 이 두 유형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삶의 방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 독자 스스로 나는 어떠한 유형의 인간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김남희 교수님은 같은 대학을 다녀 안면은 있었지만 서로 잘 알지 못했던 한 후배와 30대가 되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기회가 되어 그 후배에게 자신이 반가운 마음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노력이 혹여나 부담스럽지는 않았는지를 물으며 솔직히 부담스럽고 싫었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이 상대방과 가까워지려 했던 노력이 어쩌면 그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시집을 읽고 우리 사이 마음의 적정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함이라는 표현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를 온정이라 하였고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나오는 온정의 5가지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온정은 첫째로 땅 속에서 따뜻한 물이 솟는 우물, 둘째로는 따뜻한 사랑이나 깊은 마음, 셋째,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한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어 효도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사리에 맞는 결정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는 안정이라는 단어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러한 온정이라는 단어의 5가지의 의미가 마음속에 따뜻하고 깊은 샘 같은 마음, 안정적이고 타인을 향한 깊은 마음이 곧 적정한 마음의 온도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 학기 학생들과의 첫 수업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데, 행운의 숫자 7을 활동 주제로 1대1로 짝을 지어 7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짝을 바꾸는 활동을 7번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처음 모인 어색한 자리에서 결국 모든 사람은 각 7명의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한 사람이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심리학적 결과를 이용한 글쓴이의 프로그램 의도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7명의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조금 전 대화한 7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상을 준 사람의 특징을 토의해 경청을 잘해준 친구, 따뜻한 조언을 해준 친구, 비슷한 취미를 가져 공감을 잘 해준 친구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낯선 곳에서 만난 친구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법을 배우는 순간인 겁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기에 김남희 교수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가 있고, 또 사람들마다 서로 독특하고 다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 서로 다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공감을 강조합니다. 혼자서는 겁이 나서 가지 못했던 길을 밝은 빛을 가진 누군가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 갈 수 있는 것처럼, 공감은 두렵고 힘들어서 나조차 가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깊고 어두운 곳까지 용기 내어 들여다보게 하고, 그곳에 놓인 나의 자아를 찾아 들고 나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에 있어서 사랑의 언어를 강조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받고 싶은 사랑 표현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맞춤형 사랑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려하는 행동이 마음의 온도를 맞추는 대화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가 부족했던 표현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과연 낯선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다가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그 방법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사연을 간단히 소개하며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김남희 교수님과 상담을 했던 한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가까이 있는 친한 친구들이 부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민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니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친한 친구들과의 오랫동안 자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깊은 마음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학생은 친구들이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알면 실망하고 떠날까봐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모습은 감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게 모르게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듣고 보니 가장 친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기에 깊이 공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앞으로 좋은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7빛 자원봉사터전 라디오를 감상하시고 싶으시다면 7빛 자원봉사터전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